10월 갑술월의 갑목일관은 내가 나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죠. 이건 그만큼 나를 나로서 혹은 나답게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갑목일관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기에는 이 갑술월은 쉽지가 않죠. 그건 갑술월의 문제라기보다 갑진년의 갑술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갑진년의 몸체 자체는 이미 여름이란 활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술월의 갑목일관이라는 건 언제나 조급한 발걸음으로 따라가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크나 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제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 갑술월이라는 게 갑목일관을 다그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그치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내라고 부추기는 것도 되고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갑목일관을 이제 몰아세우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이 갑목일관은 일일이 다 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갑목일관은 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눅이 들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역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갑목일관은 누군가 내미는 손을 마치 구원처럼 덥석 잡아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인연운으로는 불리한 거예요. 상대를 온전히 상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내 안에 허한 뭔가를 채우는 용도로서 쓰고 싶어 할 것인데 그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인연이 맺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상대가 그러한 갑목일관의 욕구 그 자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연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도 10월 갑술월의 갑목일관들이죠. 왜냐하면 내 안의 욕구든 약점이든 불만이든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숨기기가 어려워요. 남들은 절대 모르겠지 하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남들 눈에는 훨씬 더 잘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리할 수 있는 인연운으로부터 파생된 운의 흐름이 재물, 관운, 인간관계 등등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 운이라는 건 각각의 운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연결됨에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핵심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걸 조심하든 활용하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눈들이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개운법인 거예요. 그래서 10월 갑술월의 갑목일관은 모든 불리함의 시작이 인연운으로부터 비롯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핵심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월 갑술월의 을목일관은 현실과 이상의 딱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상적이다라고 하기엔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이다라고 하기엔 이상적인 형태에 가깝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통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을목일관한테는 10월 갑술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보통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미 을목일관이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런 갑술월에는 다시 정상 궤도를 찾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죠. 만약 너무 현실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면 조금은 이상적인 것도 꿈꾸게 되는 것이고 만약 너무 이상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면 조금은 현실적인 것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갑술월의 을목일관한테 중심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 너머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 재점검을 해보기에 좋은 달이기도 하죠. 이럴 때 을목일관은 목표를 재설정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삶에 대해 깨닫는 게 있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의 변경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 변화라는 걸 나 자신이 아닌 인간관계의 변화로 쓰려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관계에 있어 앞서가려고 하는 게 이 갑술을 을목일관한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단식 판단으로 관계를 내 마음대로 끊어버린다거나 혹은 전체적인 관계 흐름을 무시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관계를 이끌려고 한다거나 그럴 여지가 있죠. 그런 걸 을목일관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나란 사람을 현실의 중심을 둔다는 게 이건 내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딱 정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내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부여잡고 있는 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 그 마음조차도 그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술월의 을목일관이 보편적이고 보통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건 맞는데 지금껏 살아온 여러 형태에 따라 그 되돌아오는 과정이 험난할 여지도 있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보통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 재점검하고 재설정하고 바로잡고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들은 쳐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인간 관계에서만큼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예 리셋이 되어버려선 내가 고립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관계들이 나한테 반기를 들거나 혹은 나를 철저히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10월 갑술월의 병화일관은 그게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이지 일단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병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의 존재의 의의가 생겨야 해요. 존재의라는 건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한테든 혹은 조직이든 상황이든 환경으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갑술월의 병화일관들이죠. 그렇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해요. 조종이란 표현이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알게 모르게 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병화일관이 갖는 그 영향력이란 게 확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은근슬쩍 무언가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조종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은연중에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힘이라든지 욕구, 욕심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병화일관이 조심해야 하는 건 어찌되었든 나 스스로가 주인공이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병화일관이 주인공이나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가 무언가를 조종하고 은연중에 이끌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그 말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괜스레 망신을 당한다거나 의도치 않게 안 좋은 소문에 휩싸인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화일관들은 그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 너무 들뜨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기쁠지언정 그걸 곧이곧대로 다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마음 안의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게 이 갑술월에는 불리하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면 보통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10월 갑술월의 병화일관한테는 이 표리부동 같은 자세가 꼭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아무래도 은연중에 무언가를 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잘 유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얻어낼 것들이 많아지죠. 갑술월의 병화일관한테 핵심은 거리예요. 중심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이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의 적절한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의 거리일 수도 있겠죠. 이건 병화라는 태양 그 자체의 존재의 의의와도 일맥상통하죠. 태양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을 키우고 그 소중함을 매 순간 일깨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태양 가까이 있었다면 모든 건 흔적도 없이 타버리고 말겠죠. 그러니 갑술월의 병화일관은 그 태양이 갖는 본질로서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10월 갑술월의 정화일관은 무엇보다 정교함이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정화일관 스스로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집중력이라는 게 무조건 하나를 끝까지 파헤쳐가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둥그런 공이에서 중심 잡기를 하는 것이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유연함과 강함의 절묘한 밸런스 역시 필요하죠. 그 밸런스를 어떻게든 끝까지 잡아 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갑수룰의 정활과는 집중력과 밸런스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공을 들이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거의 끝자락까지 닿아서 공든 탑이 무너질 여지 역시도 정활과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하고, 만약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수룰의 정활관한테 중도 포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정교함이 중요할 수 있기에 갑수룰의 정활관이 바라보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은 걸 의미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한 정활관의 좁은 태도에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활관은 그것까지 살펴보고 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만약 두루두루 그런 것들을 다 살피고 보살펴야 하는 정활관이라면 갑수로는 확실히 불리해요.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살피고 보살피고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애는 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고, 공들이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나 결과가 뒤따라주지를 못하죠. 그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루두루, 이것저것, 여기저기, 골고루라는 단어들은 일단 갑수룰의 정활관을 불리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활관은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지닌 범위를 좁혀요. 그러니까 설령 누군가를 서운하게 만들지언정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위가 좁아야만 그걸 그대로 결실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범위를 좁혔다면, 이왕 어떻게든 시작했다면 좌우 앞뒤도 살필 필요 없이 그냥 밀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하면 정활관은 얼마든지 좋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수룰의 병활관한테 핵심이 거리라면 갑수룰의 정활관한테 핵심은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범위 안에 들지 않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쳐낼 수 있는 과감성도 필요한 것이죠. 10월 갑수룰의 무툴과는 적당함이죠. 그 적당한 시작으로 적당한 과정을 거쳐 적당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무토라는 게 그런 적당함과는 거리가 있는 기운이거든요. 적당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아예 올라가 버리거나 차라리 내려가 버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 더 편해하죠. 그래서 적당함이라는 게 좋은 것과는 별개로 갑수룰의 무툴과는 심적으로 힘들어질 여지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힘들다는 건 욕심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갑수룰이란 게 무툴과는 어떤 고정된 장소에 딱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도 같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갑수룰의 무툴과는 그걸 견디기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틀어박혀 가만히 있을 바에는 더 힘들어지는 게 낫겠어 하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함이라는 것이 무툴관이 느끼기엔 편안함이나 장점이 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갑수룰의 무툴관은 그만큼 예민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 예민함이라는 게 내가 가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속한 상황이나 환경에 의한 게 더 크죠. 그래서 무툴관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치 신경질을 내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가질 수가 있죠. 사실 무툴관이 그 적당함이란 걸 잘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적당함이란 단어의 기준도 애매모호할 뿐더러 무툴관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랑도 반대에 있어서 더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톨관 나름대로 적당함이란 기준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이에요. 이 적당함이란 기준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넓히면 넓힐수록 그로 인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도 줄어들게 되겠죠.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적당해. 충분한 것 같아. 하는 마음을 잘 지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적당함이란 범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10월 갑술월의 운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범위만 넓힌다면 갑술월의 무톨관은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갑술월이 무톨관이 가는 예민함을 계속 자극시키는 쪽으로 몰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범위가 흐트러지는 것에서 나아가 반대로 좁아져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10월 갑술월의 기톨관은 우여곡절은 있지만 어쨌든 결과나 결실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갑술월의 기톨관이 순탄하지 않은 건 맞아요. 얼마든지 삐그덕 될 수 있고 마찰이 있기도 하고 뭐 넘어지거나 좌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결과나 결실을 향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다 버텨낼 수 있는 힘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뭐 한 끗 차이로 합격이 된다든지 뭐 승진이 된다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갑술월의 기톨관들이죠. 그리고 설령 합격이나 승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무너져 포기하기보다는 그 일으킨 기세 그대로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기톨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술월의 기톨관은 업앤다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닿을 듯 말 듯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기세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술월의 기톨관이 갖는 핵심은 기세예요. 오히려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으킨 기세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 고비 끝에 한 끗 차이로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그 기세를 바탕으로 뭐 다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준비하던 시험이 아닌 아예 다른 쪽으로 새로운 준비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톨관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그 새로운 준비로 내가 가진 이 기세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은 맞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서 결과나 결실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톨관은 삶 자체의 기복이 뭐 크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의한 기복 역시 크다고 느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톨관이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지만 예컨대 팔자가 목화가 너무 강하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만 뒤돌면 볼 수 있는데도 도무지 그럴 여력조차 없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기톨관은 딱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을 탁 치고 다시 올라오며 거기서부터 기세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가져온 기세는 마치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더 강해져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 되었든 그 강한 기세를 기톨관 온전히 다 쏟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기세의 방향은 기톨관 스스로가 정해요. 스스로 느끼고 보고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10월 갑술월의 경금일관은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쉽죠. 내가 가진 의지보다는 환경이나 상황의 의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실 내 의지를 더 앞세우려 해봤자 고집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고집은 내세워 좋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유리함보다는 불리함이 훨씬 더 크죠. 갑술월의 경금일관한테 관건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의 의지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건 그만큼 나의 고집보다는 환경과 상황의 의지에 따른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환경과 상황의 의지에 따르는 것도 있지만 경금일관한테는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것에도 버거움이 있긴 해요.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나 변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맞닥뜨리게 되면 멍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더욱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지죠.
그리고 값으로의 경금미관은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게 경금미관이 거의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경금미관 입장에서는 선택다운 선택이 되기는 어려워요.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제적으로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의미로도 경금미관은 보여지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느끼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다는 관점에서 경금미관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내가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갖는 스트레스나 불안감, 고민 등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파도에 몸을 맡기듯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경금미관이 값으로의 선택을 내리긴 하는데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앞서서 경금미관을 거의 강제적으로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금미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으면서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따라잡을 수는 있긴 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불안함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미관은 아까도 말했듯 차라리 내가 가진 중심을 어느 정도 놔버리는 게 나아요. 내가 중심을 잡고 거기에 맞춰 환경이나 상황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환경 혹은 상황이란 중심의 파도에 그냥 나를 내던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의 경금미관은 결코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만의 경계, 틀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상황이나 환경을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이끌려는 노력 역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10월 갑술월의 신금이가는 변화를 향한 강한 의지죠. 그 변화를 넘어 거의 변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마저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예 생뚱맞은 쪽으로 기운이 튈 여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가는 담을 쌓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풀코스 마라톤 준비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자신 스스로조차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마음이 불쑥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전혀 근본 없는 그런 변화라든지 변신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걸 갑술월의 싱글미관들은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변화를 한다는 것의 제대로 된 방향은 지금까지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예요. 예컨대 테니스를 꾸준히 쳐오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걸 생뚱맞다고 하진 않죠. 단지 운동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죠. 보통 변화는 그런 식으로 써야만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술월의 싱글미관들이 행하는 변화라는 건 전혀 근본 없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게 함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닌 나 자신이 변화에 집어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미관들은 변화를 하되 언제나 지금까지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를 해야만 그 변화를 내가 유리한 쪽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싱글미관들이 이런 갑술월에 변화를 하지 않는 건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써야만 나 스스로한테는 그 자체가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힘의 원천이 되죠. 하다못해 이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자칫 너무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갑술월의 싱글미관들은 마치 일탈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기도 해요. 다들 왜 그런 사람을 만나? 하는 이성과 갑자기 사귀어 버릴 수도 있고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순간의 그런 일탈과도 같은 것들로 나중에 되면 수습하느라 또 시간 허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건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뻔한 결말이잖아요. 변화라는 게 긍정적인 연결고리로서 이어질 수가 없죠. 조금 준비한다고 설레발치다가 몸살이 나서 몸 좀 눕는다든지 그러한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술월의 싱글미관들은 일회성 변화가 아닌 앞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고민한다면 좋죠.
이 변화라는 게 다른 의미로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새롭게 나아가는 힘찬 원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 변화원을 쓰는 게 가장 필요한 거죠. 10월 갑술월의 임술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압박이나 무게감을 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체 이롭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술월의 임술관은 얼마든지 내게 주어지는 압박이라든지 무게를 즐길 수 있죠. 즐길 수도 있고 그걸 오히려 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까지 하죠. 이건 마치 연예인이 큰 무대라는 압박감을 떨쳐내고 그 위에서 온전히 무대를 즐기는 것과 같은 모양새죠. 그래서 임술관은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해요.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혹은 내가 리드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떠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압박이나 무게감을 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건 마치 내가 얼마나 그 상황과 환경을 즐길 수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멋지게 그것들을 성공시킬 수도 있죠. 그만한 에너지와 담대함과 힘을 이 임술관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임술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스스로 위험부담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임술관을 바라보는 것과 임술관이 그 상대를 바라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이런 10월 갑술월이죠. 상대는 굳이? 라는 뉘앙스를 임술관한테 던질 수 있고 반대로 임술관은 못할 이유가 있어? 하고 반문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갑술월의 임술관이 불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임술관은 그 자체를 전혀 불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불리함을 나의 능력으로 멋지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술관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식으로 임술관의 능력이 돋보이려면 팔자가 수왕하긴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갖춰져야죠. 만약 팔자가 모강하거나 황하면, 특히나 모강하게 되면 이런 갑술월의 임술관은 분명히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무대를 장악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대에 내가 장악당해버리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 임술관 자체가 갑술월을 가진 의지는 분명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임술관 스스로도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지 않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무조건 하고 후회를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10월 갑술월의 개술관은 임술관이 들고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지녀요. 임술관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압박이나 무게감이라면 개술관은 설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이라고 해도 그걸 내가 정한 경계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올 수가 있죠. 어찌되었든 임술관은 그래도 큰 무대라는 그럴싸한 판이 미리 깔려있긴 해야 하거든요. 큰 무대든 중요한 프로젝트든 중요한 과제든 그런 것들이 이미 주어진 가운데에서 임술관은 내가 선택을 내릴 수가 있죠. 반면에 개술관은 그것이 설령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뒷골목에 마련된 작은 무대라 할지라도 마치 그게 큰 무대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도 많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혼자만 된다고 밀어붙여선 그걸 끝내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두가 된다고 할 때 혼자만 안 된다고 태클을 거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개술가 눈에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총대를 메고서라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역시 있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냥 묵인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개술가는 절대 묵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신념, 자신감, 당당함이 갖춰진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원천에는 갑스롤의 개술관이 갖는 기본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개술관이 갑스롤을 보면 도로 끄집어 내릴 수가 있어요. 갑목부터 임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지만 오직 개수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역시 팔자가 수항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리긴 해요. 개수가 팔자 안에 뿌리가 없으면 이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아지랑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개술관이 약하면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걸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힘들 여지가 있죠. 그럴 때 약한 개술가는 보통 혼자만의 방식으로 토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창작이 되죠. 모에서 이를 창조하는 창작 활동에는 그런 환경적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사람들과 단체나 조직에 속해 일하는 사람들의 운의 차이가 큰 것도 이런 갑스롤의 개술관들이죠.